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학노와 헬스케어학과 겸임 교수를 하고 있는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신사업 기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신사업 기획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사업 기획은 두 가지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신사업의 후보를 발굴해내는 것. 뭘 할지를 정해야 되니까요. 그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 신사업을 선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전략이 수립되어야지 실행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단계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신사업의 후보를 발굴하는 단계 중에서 어떤 걸 하는지 봅시다. 신사업 후보를 발굴할 때는 첫 번째 신사업의 정의와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사업 아이템의 발굴 전 탐색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의 역량을 분석해야 되고, 네 번째 사업 아이템의 후보 발굴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 몇 가지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는 것은 두 번째인 사업 아이템 발굴을 하기 전에 탐색하는 단계에 대한 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뭘 했었냐면 나는 세상의 속도에 따라가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사업 영역이란 말이 점점 사라지고 가고 있는 현상들, 빅블럽 이런 것들을 설명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남들이 먼저 한 일, 그 중에서 그러나 잘하지 못한 일들을 제가 어떻게 사업 아이템의 발굴 전에 탐색의 과정에서 나한테 필요한 것으로 찾아낼 수 있는지를 배워보겠습니다. 남들이 먼저 한 일, 그러나 잘하지 못한 일들을 어떻게 써먹는지. 자, 첫 번째 챕터는 네이트온이 있는데 새로운 메신저가 필요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2등이 1등을 이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남들의 서비스에서 나의 사업거리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들의 샘플들을 좀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네이트온의 시대에서 새로운 메신저가 필요한 일을. 네이트온이 뭔지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과거에 2000년대에 사용했던 PC 온라인에서부터 초기 모바일 시장까지 점유를 했었던 메신저 기능이 있었습니다. 메신저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2010년을 전후로 어떤 날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임원으로 재직했던 회사에 IT 업계 종사자라면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어떤 분이 자신이 새롭게 창업한 회사의 임원들과 함께 투자 제안을 하러 오셨습니다. 당시에는 아이폰의 탄생이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이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급성장하던 시기였고, 제안을 하러 오신 그 유명한 분은 새로운 모바일용 메신저 서비스라고 하면서 2시간 정도 자신들의 상품을 열심히 자랑했습니다. 당시에는 메신저라고 하면 이 화면에 보이는 대기업인 SK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던 네이트온이 거의 독점하던 때였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에도 네이트온의 모바일용 버전을 계속 사람들이 쓰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논리와 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발표자들의 설명과 주장이 끝나고 나면 듣고 있었던 우리 투자를 제안을 받는 쪽에서는 우리 임원들까지 다 같이 해서 수많은 지적질을 포함한 질문을 이어했습니다. 제가 했었는지 다른 분이 하셨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누군가는 나름 날카롭다고 생각을 하여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네이트온이 존재하고 있는데 새로운 메신저가 왜 필요한가요? 라고. 그 질문에 그 유명한 창업자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모바일 시장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장에서는 기존의 메신저 서비스로는 시장을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연구했고 우리의 서비스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생각입니다. 그날의 그 회의실에서 자신감 넘치게 자신의 사업 계획을 설명하신 분은 김범수라는 분이셨고요. 그의 사업 계획에 적혀있던 서비스는 이후에 카카오톡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저를 포함한 우리 임원진들은 당시의 투자 제안을 정중히
거절해버리는 바보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의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김 의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얼마나 어떻게 시장을 연구하고 이해를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변하지 않는 정확한 팩트는 그들은 없는 시장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정확히 간파하여 당시에는 사람들이 미처 이해하지 못한 차별성을 상품과 서비스로 녹여내어 시장을 파괴하고 독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사업, 신규 사업을 검토할 때 프로젝트의 담당자들은 수많은 정보와 사례를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탐험을 합니다. 그때 의외로 가까운 곳에 묻힌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보물지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보물들이 어쩌면 오늘 나의 생활권에 있는 사소한 어떤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2등이 1등을 이기는 경우도 많다. 자,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 중 음반 사업을 하던 기업 중에 가장 유명한 두 회사를 꼽으라면 SM 엔터테인먼트와 DSP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생소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SM의 간판 스타는 H.O.T와 SES였고 DSP의 간판 스타는 잭스키스와 핑클이라는 그룹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DSP의 임원분과 친분이 있어서 종종 식사 자리를 갖곤 했었는데요. 하루는 소주를 한 잔 한 기분을 이용해서 다수 예민한 질문을 제가 했었습니다. SM이 늘 1등 하는데 DSP도 1등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 맨날 SM이 먼저 만들면 뒤이어서 따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좀 예민한 질문이죠. 당시에 남자 그룹 중에 1등을 하던 H.O.T는 5명으로 이루어졌고 뒤이어 나온 잭스키스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자 그룹의 최초인 SES는 3인 체제였는데 핑클도 4명으로 1명 더 늘려서 그렇게 뒤따라 데뷔를 했습니다. 혹시나 그 임원께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젊은 패기로 진짜 궁금해서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아, 모르셨어요? 우린 작정하고 2등 전략만 씁니다. 진짜로 저쪽에서 5명 하니까 조금 더 있어 보일까 해서 6명으로 했고 3명보다는 4명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간 저는 약간 어리나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너무 당당하게 답하시는 분의 그런 모습이 조금 대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진짜는 그분이 그 이유의 대답이었습니다. 2등이 만년 2등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등이 조금만 주춤하면 2등이 1등 되는 건 금방입니다. 아마도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 임원께서 말씀하신 일이 진짜로 일어난 것을 저는 목격했었습니다. SES라는 그룹이 본격적으로 일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국을 잠시 비웠어요. 꽤나 긴 기간 동안. 그때 핑클이 걸그룹 시장에서, 아니 모든 음반 시장에서, 제가 그 당시 음반 사업 데이터를 다 항상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핑클은 1등의 자리를 차지했고 일본 활동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던 SES는 그 이후에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나서도 1등으로 다시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비즈니스 공부를 해보면 이런 전략을 패스트 세컨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우리말로 한다면 재빠른 2등 전략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을 학문적으로 다룬 서적이나 블로그 등도 적잖이 넘쳐납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의 DSP 임원께서 이런 이론적 설명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당시의 그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었던 약간은 주먹구구식 연예기획사라는 인식이 강했던 그런 업계에 좀 터프하달까? 그런 특징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경험으로 체득한 전략을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2등 전략이라는 것은 1등이 당장 될 수 없는 부족한 자들의 자기 변명적인 이론에서 출발한 것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생존이 최우선 과제일 수 있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상당히 적용 가치가 높은 수단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예능방송 PD이자 제작자로 자리 잡은 나영석 PD의 출세작인 1박 2일이
무한도전의 짝퉁이라고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해보면 사실은 2등 전략이란 것이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숨어있는 전략을 품고 있는 대단한 전략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들의 서비스에서 나의 사업거리를 찾는 방법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신사업을 기획하는 초기 단계에 기존 시장의 현황이나 히스토리를 연구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 목적은 다양하게 있으나 생각나는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 내가 하려는 사업을 다른 누군가가 이미 시작했거나 하려는 상황이라면 경쟁 혹은 방향 전환의 의사결정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시장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여 우리 사업의 향후 가능성을 타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시장을 탐색 연구하는 과정에서 남들이 하다가 말았던 사업 혹은 남들이 이미 했거나 하고 있는데 한계점이나 틈새가 보이는 사업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사업의 한계점은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될 수가 있는데, 때로는 기술력의 한계일 수가 있고, 때로는 법적 규제에 따른 문제일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기존 고객들도 습관처럼 큰 불만 없이 사용하다 보니 분명히 필요했던 고객의 니즈를 생각도 못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 영역에 기술력을 접목한 사례의 대표적인 것으로 위치 기반 데이터를 활용한 대부분의 모바일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GPS 센싱을 통해 고객의 위치를 거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면 우버를 비롯한 수많은 승차 공유 서비스들이나 자전거부터 킥보드 등 다양한 모빌리티 대여 서비스 등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택시콜 서비스나 다양한 교통수단의 대여 서비스들이 이미 존재했었지만 기존 사업군의 기술 하나를 잘 활용해서 시장의 규모를 수백 배 키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법적인 규제를 역으로 활용한 사례를 한국에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택시 서비스와 충돌이 난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퇴출된 우버와 달리 한 스타트업에서 출시한 타다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가 택시라는 개념으로 출발한 것과는 달리 렌트카 서비스로 개념을 변경하여 관련 법조항 중 11인승부터 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고객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잘 활용한 사례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타다 서비스의 고객으로서나 비즈니스 연구자로서 너무나 만족하고 주목했었던 사업 모델이었는데 2020년 3월에 타다 금지법의 사태로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2023년 6월에 타다의 경영진이 모두 무죄 확정을 받았다는 것을. 법적 규제를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사업의 외적인 요소로 인해 변화에 민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허용되었던 원격 진료 서비스의 미래가 다소 불확실할지 모른다는 이슈가 거론되었던 것처럼 고객들도 몰랐던 고객 니즈를 잘 개선하고 기획하여 성공한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인스타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나오기 전에 텍스트 기반의 트위터라든지 사진과 텍스트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페이스북이 이미 SNS 시장을 리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인스타그램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사진 중심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서비스 초기에 누군가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사용자들도 몰랐던 자신들의 취향을 일깨워준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유튜브 방식에 익숙했던 영상 SNS 시장에 짧은 쇼츠 방식을 선보인 틱톡의 성공은 고객들도 몰랐던 고객의 취향을 일깨워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사업의 재료들은 기존 시장에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존 시장에서 남들이 했던 것에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아이템을 잘 튜닝하고 잘 변경해서
잘 틀어서 한번 새로운 걸 만들어 보는 시도를 해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